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이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한 이 브랜드 마케팅의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얼마나 유효한 그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 과장의 하루를 묘사한 그런 문장인데요. 한번 지금 이 문장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문장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문장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 대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이른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칫솔에 치약을 묻혀 양치질하고 면도기로 면도를 한 다음 비누와 샴푸로 샤워를 했다. 바디로션과 애프터쉐이브를 바른 다음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출근 준비를 하였다. 김 과장은 아침으로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꺼내 마신 후 자동차를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잡지에 흥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저녁 퇴근 시간에는 직장 동료들과 생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옆좌석 젊은이들이 다른 맥주를 주문하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TV를 잠시 보다가 노트북으로 내일 제출할 보고서를 마저 작성하였다. 그러다 문득 내일 오후에 대학 동창들과 테니스를 치기로 한 약속이 떠올랐다. 그는 라켓과 운동복, 운동화를 준비한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예. 다음 문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 삼성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이른 아침 에이스 침대에서 일어나 오랄비 칫솔에 크레소트 치약을 묻혀 양치질하고 질레트 면도기로 면도를 한 다음 아이보리 비누와 엘라스틴 샴푸로 샤워를 하였다. 바디샵 바디로션과 폴로 애프터쉐이브를 바른 다음 랑방 와이셔츠와 보스 양복을 입고 빈폴 양말을 신고 출근 준비를 하였다. 김 과장은 아침 대용으로 LG 디오스 냉장고에서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를 꺼내 마신 후 제너시스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했다. 점심시간에 농심 신라면 컵라면을 먹으면서 비즈니스 워커의 흥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저녁 퇴근 시간에는 직장 동료들과 치어스 생맥주집에서 카스를 마시면서 옆좌석 젊은이들이 밀러 생맥주, 밀러 드래프트와 하이네켄을 주문하는 소리를 들었다. 집에 들어와 에이스 침대에 누워 삼성 QLED TV를 잠시 보다가 인텔 칩과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장착된 휴레패커드 노트북으로 내일 제출할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다 문득 내일 오후에 대학 동창들과 테니스를 치기로 한 약속이 떠올랐다. 그는 프라이스 라켓과 필라 운동복, 나이키 운동화를 준비한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예. 두 문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예, 어떤 차이인가요? 예. 앞문장은 그냥 이제 김 과장의 이 하루를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담담하게 묘사한 반면에 뒷문장은 매번 그 브랜드 이름이 명기되어 있죠. 자, 이처럼 우리는 브랜드 속에서 우리는 숨쉬고 생활하고 여기서 웃고 즐기고 잠자고 놀고 일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이제 빠질 수 없는 공기 같은 존재이죠. 그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브랜드. 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브랜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브랜드는 어, 판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것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과 상징물의 결합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마음속에 존재하는 자각적 실체인데요. 이 실체 속에는 충성 고객, 그리고 파워 브랜드, 기업의 자산 가치, 브랜드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용자의 어떤 그 기쁨, 소유의 어떤 기쁨,
그리고 믿음, 선택이 얼마만큼 쉬운가 하는 그런 거, 편의성, 그리고 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깃들어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어요. 저 브랜드를 우리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전략적인 브랜드의 모습입니다. 즉, 브랜드가 지향하는 하나의 미래의 어떤 가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각인된 브랜드의 현재 모습이 이제 브랜드 이미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또 있는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구성 요소에는 브랜드 네임과 로고와 디자인과 그리고 컬러, 그리고 슬로건, 브랜드 미션, 비전, 브랜드 철학, 컨셉, 그리고 메시지, 스토리, 그리고 이제 패키지 디자인,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자, 코카콜라도 이제 이런 브랜드를 기억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스토리, 그리고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영상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 블로그, 또는 커뮤니티,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CF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에서 준비한 CF죠. 지금 이대로도 우린 충분하니까. 예, 이런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광고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잘 활용한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예, 브랜드의 여러 가지 이제 자산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구축해 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지금 앞에서도 이제 박보검이라는 그 인기 있는 이 모델이 나왔습니다만은 자, 유명한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게 됩니다. 브랜드 퍼스널리티는 브랜드가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떤 유형의 성격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브랜드를 이제 사람으로서 그 생각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형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어떤 정서적 유대를 개발하고 브랜드를 사람들 마음속에 존재감을 확실하게 심어 나가서 브랜드 를 좋아하는 그런 호감을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TL이라고 하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또 이제 또 이런 그 브랜드는 어떤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간판이라든가, 이 바깥에 이제 그 아웃도어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소비자와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 소비자가 어떤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미지, 호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창출해 가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그림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바로 팩트와 이 꿈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그냥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지나지 않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판매에 직결된다는 겁니다. 예. 브랜드 스토리는 바로 이제 꿈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브랜드들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로고라든가 엠블렘이라든가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비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각인되어서 일정한 그 하나의 심상을 형성하고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들 속에 어떤 하나의 각인되는 거죠. 퍼셉션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를 지나서 브랜드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이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신화는 알다시피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담은 서사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꿈, 환상, 욕망 이런 것이 이제 스토리의 원형인데 여기에는 이제 여운과 악당,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 순결한 처녀와 아가씨, 용감한 전사와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절겨 소재로도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브랜드가 의미하는 것, 집합적으로 브랜드를 정의하는 상상, 심벌, 느낌,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신화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광고와 같은 문형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패키지, 라벨, 로고, 컨슈머 익스피리언스, 소비자의 경험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제 이런 브랜드 신화가 또 생성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브랜드의 신화의 주인공은 브랜드가 아닌 소비자 자신이 되고 브랜드는 이제 조력자의 역할에 거치는 그런 거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브랜드 신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 attention 그리고 information 그리고 이제 태도입니다. 예. 주의를 획득해서 이야기 자체가 주는 흥미로움과 매력을 더 키우고 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잘 전달해서 제품의 속성 또는 편익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브랜드를 좋아하는 태도를 그렇죠. 지금까지 좋아하지 않았다면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서 정서적, 심리적 가치 전달을 이제 해나가게 이제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퍼소널리티, 브랜드 신화. 이제 어머니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처녀의 모습, 아가씨의 모습, 전사의 모습, 그리고 이제 농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게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신화의 바탕이 되는데요. 자, 어머니의 우리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온정 또는 이제 헌신, 위안, 안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모습이 아마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또 이것이 어머니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면 또 어머니의 여러 가지 이제 역할, 어머니의 행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파생되는 이미지도 있을 텐데요. 어머니는 때로는 요리사였다가 주부였다가 때로는 간호사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가정부 또는 선생님 또는 이제 여인숙 우리를 밥을 해주는 하숙집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집안을 가꾸는 정원사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이 이제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적인 여성에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활동지향적인 모습에서 이제 어머니는 위대한 어머니로
이렇게 대비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광고를 맛선생이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재료니까 마음 놓고 듬뿍. 엄마는? 맛선생. 네. 자, 다시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자, 이 광고에서 연상되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네. 자기야, 햇반 안 사? 갈까? 자기도 좋잖아. 우리가 늦었지? 반찬도 없는데. 밥이 맛있잖아. 아, 밥 잘 먹었다. 다시 한번 또 이 광고를 보고 나서 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과 이 광고 속에 묘사된 이 광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어머니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의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9세, 20세 여러분 또래 나이의 어떤 여성을 생각한다면 처녀의 모습과 아가씨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순박한 순진한 처녀의 모습으로 여성을 생각한다면 예쁘다,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다, 매혹적이다, 그리고 빠져들게 한다,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미지를 확장하게 되면 인어공주의 모습도 되고 또 여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모성을 띠기도 하고 영화 배우 같은 화려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또 요정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신화 속에 나오는 사이렌의 그런 이미지로도 이렇게 탈바꿈하기도 하고 이렇게 처녀의 이미지와 활동적인 또 아가씨의 알가닥 아가씨의 그런 이미지는 또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광고를 또 아까처럼 보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 이미지와 그리고 또 광고 속에 묘사된 이미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촉촉한 하루가 계속되려면 뭘 생각해야 바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예,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에서 떠오른 이미지와 이 광고를 보고 나서 또 이렇게 변화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The center momentum feel as the city burns. As the city burns. 해라. 예, 헤라라는 CF를 봤습니다. 자, 이 CF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물의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가 주는 그런 화려한 모습, 역동적인 모습,
그런 동작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심상들이 있을 텐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19세, 20세 정도의 아가씨에서 여러분들이 연상했던 그런 이미지와 이 CF를 보고 나서 또 이제 그 단어에 대해서 다시 어떤 그 태도의 변화가 생겼나요? 네. 이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바로 이제 어떤 그 처음에 가졌던 우리들의 어떤 그 태도를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중심이 바로 이제 광고이고 그 광고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주된 무기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하나의 그런 관념은 근엄함, 어떤 엄숙함, 이성적인 모습, 그리고 아버지는 집안의 어떤 중심이다, 법이다, 그리고 또 가족들을 보호한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아버지는 때로는 배의 선장 모습이기도 하고 왕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이렇게 생활의 어떤 코치이기도 하고 장군의 모습이기도 하고 스승 또는 CEO 또 어떤 그 선지자 랍비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어떤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확장되기도 이제 하는데요. 광고 속에서는 어떻게 아버지를 묘사하고 있는지. หนูอยากได้พ่อที่ดีกว่านี้ พ่อที่ไม่เป็นใบ้ พ่อที่ได้ยินในสิ่งที่หนูอยากบอก ที่พูดได้แล้วก็เข้าใจหนูได้ พ่อที่รักคุณมากที่สุดดูแลคนที่ดูแลคุณ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
예, 태국의 이제 보험회사 그 광고인데요. 비교적 좀 어떤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습니다. 이 광고 속에 묘사된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아버지의 그런 개념, 아버지의 관념,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또 그리고 이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 아버지의 모습은 이 브랜드와 어떤 영향관계가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그런 좀 바람직한 모습, 이런 것들을 브랜드는 그들은 이제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속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플롯을 또 이렇게 전개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그 아버지 이미지가 보험회사, 태국의 보험회사에 그대로 이제 옮겨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신화, 브랜드 퍼스널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이제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 전략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 이 광고도 어떤 일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모습을 선택해서 취해서 이 브랜드의 퍼스널리티, 브랜드 신화,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깔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브랜드가 의도한 대로 태도가 바뀌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자, 전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립, 그리고 힘, 용기, 뭐 이런 게 중심 이미지였다면 기사의 모습, 축구 선수의 모습, 회사원의 모습, 검투사의 모습, 경찰의 모습, 군인의 모습, 권투 선수의 모습, 육체 노동자, 예, 여러 가지 이제 모습으로 다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상이 될 수 있는데요. 자, 광고 속에 전사의 모습이 나온다면 사람들마다 이제 각각 조금씩 이렇게 다른 그런 연상작용을 일으킬 겁니다. 자, CF 속에서는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들어가겠습니다. My comfort zone. Maybe that's what I've been running from. I am not ashamed of all the times I've failed, because so far, I used to think those were wasted mornings, but they were just steps. That's all they were. I can't wait to meet him. 네, 나이키가 이제 추구하는 어떤 목표 이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전사의 이 남자의 모습을 전사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그려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이키가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와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스토리텔링 전략이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 Have you ever noticed how in Hollywood movies all the villains are played by Brits? Maybe we just sound right. Good evening, sir. Thank you, Mary. We're more focused. Oh, yes. It's good to be bad. 예, 제기어라는 그 브랜드의 자동차 광고인데요. 그 제기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의 변화를 겪게 되나요? 그 CF 속에 묘사된 그 다이내믹한 이런 퍼포먼스라든가, 그리고 화려한 그 외관이라든가, 그리고 그 모델의 그런 거, 전사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 제기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미스, 브랜드의 신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 속에 이 등장하는 그 장소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묘사되는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주 용의주도하게 잘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는 거죠. I was just guessing at numbers and figures. Oh. Progress don't speak as loud as my heart. Nobody. Nobody said it was easy. No one ever. 네, 이 광고에서 이제 이 의도하는 어떤 그 브랜드 신화는 어떤 것일까요? 자, 왜 이 광고에 이런 장소가 또 이렇게 배경으로 쓰여졌고,
또 여기에 어떤 그 나오는 캐릭터들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톤의 무드 이런 것들은 왜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어떤 영향을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두 브랜드가 아마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CF가요. 그 한 번도 우리가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숨어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장소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여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낙원의 경험, 어떤 그 시장 최고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을 이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CF를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CF인데요. 자, 왜 여기서 신화적 장소로 히든밸리가 사용되었고 또 풍요와 어떤 이 여유 그리고 행복을 연상시키는 그런 에덴밸리, 에덴 동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하나의 광고 이미지 형성의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m not usually... I've never really been into this sappy, corny, mushy garbage. You know what? I'm going for it. You are completely and utterly Awesome. Great. I'm glad you showed up. in my life. I could never get through this world without you. You are really close to my... I'm so glad you're alive. It's like all these tiny little things... Yes, yes, things. ...are serious and kind of important. There's something I like to call Friendship.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장소는 꼭 그 장소가 아니어도 어떤 하나의 그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경험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성인들의 놀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짜릿한 행복감, 어떤 즐거움 이런 걸 이제 맛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또는 히든밸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행복감, 즐거움, 어떤 통쾌함 이런 것들과 이제 뭐 다르지 않은 거죠. 바로 그런 장면에서 이런 맥주가 버드라이트 맥주가 이제 여기에 또 우리가 이제 소비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이 브랜드 스토리텔링으로 또 이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또는 이제 관련되는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된 이런 광고는 이 7주차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이 광고 표현 전략에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그 스토리텔링의 몇 가지 이제 전략들이 소개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번 6주와 7주를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그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서 7주차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하고요.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또 8주차에 발표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기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또 그 발표 찬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7주차에 올리거나 아니면 8주차에 발표 찬스를 이용하거나 할 과제인데요. 이 수업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임의의 광고 캠페인을 한번 선정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광고 캠페인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는 게 이제 이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한 브랜드 정보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요. 예. 아이덴티티라든가 이미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스토리를 이제 분석하는데요. 자, 스토리를 분석할 때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해온 것처럼 그 메시지, 캐릭터, 갈등, 플롯 같은 그 4가지 중요 요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략한 브랜드 정보와 그 스토리 전략을 분석하는 그런 게 이제 과제입니다. 자, 분량은요, A4 용지 2페이지 정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글 파일로 이제 2페이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10장 정도의 그 PPT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예.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나 이미지가 들어갈 때는 너무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발표 찬스를 사용할 학생은 음성 또는 발표자가 자기 얼굴이 노출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발표자가 노출된 영상 녹화를 한 그 파일을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요. 예, 그 과제방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녹화를 한 파일을 올린 학생에게는 8주차에 발표 찬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과제는 10점 만점인데요. 발표를 한 사람은 또 추가로 10점이 더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자, 이렇게 가볍게 지금까지 한 어떤 그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과제 활동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예.